자, 시작합시다. 우리 3장 인적 자원의 개발 관리 또는 능력 개발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능력 개발 또는 개발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잠깐만요. 지우고 개발 관리의 핵심 주제는 교육 훈련, 평정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평가할 때는 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정. 자, 그 다음에 이어폰을 끼고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하는 거하고 그죠? 확인하는 거는 참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항상 불안합니다. 녹음이 안 될까봐. 그래서 공무원의 능력 개발 요소는 교육 훈련, 평정, 인사이동. 사람의 인사이동을 다 시그마 시키면 모으면 그 사람이 경력이 되죠. 자, 교육 훈련은 가치관, 능력, 지식, 기술을 습득 발전시켜주는 일반적인 과정을 말하는데요. 교육훈련에서 가장 첫 번째 노는 것은 교육훈련의 방법이죠. 직장훈련은 온더잡이니까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직무 수행을 하면서 교육훈련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장훈련이라고 그러고, 오프 JT는 우리 오프, 잡을 오프 한다는 거니까 그만두고, 즉 훈련소라고 하죠. 그렇게 보죠. 교육원, 연수원 등에 가서 이제 교육하는 거죠. 직장인 훈련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직무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죠.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오프 JT를 사실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교육할 수 있죠. 강사 한 명에 교육생 1000명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죠? 전문적인 교관이 가르치고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니까 교육훈련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평가가 가능하죠. 온더잡 트레이닝의 대표적인 방법이 멘토링이죠. 또는 실무 수습. 실제로 이제 상관하고 부하가 1대1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훈련 내용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요. 이해심이나 협동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상관이 유수한 교관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많은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하는 오프 JT와 상반됩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좀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비단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죠. 사실 이것도 영어를 가르치는 게 OJT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다 다른 것처럼, 근데 상관이 1대1로 가르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게 심각하고요. 예정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업무가 엄청나게 몰려 있으면 상관이 교육 훈련하기보다는 빨리 업무부터 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업무 처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 OJT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 두 개는 이렇게 장단점이 서로 반대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OJT 온더잡 트레이닝, 직장 훈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무지도, 현장 훈련, 직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라고 나와 있죠. 상관이나 선임자부터 훈련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직무순환, 실무 지도를 여러 직무를 돌아서 하는 거. 보통 이제 신입 직원들에게 많이 하는 거죠. 신입 직원들 교육이 끝나면 이제 A 직무를 한번 해보고 B 직무 해보고 C 직무 해보고 D 직무 해보죠. 각 직무 할 때마다 수행할 때마다 이 상관들이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1년 정도 돌고 나서는 C 하겠습니다. 저는 B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임시 배정하는 거나 인턴 아시죠? 인턴은 우리
예전에 번역은 볼견자 익힐 습에서 견습 직원이라고 그랬죠. 인턴을 한국어로 바꾸면 견습 직원이거든요. 견습 직원, 볼견 익힐 습. 요즘에 그냥 인턴이죠. 인턴은 교육 훈련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선발 도구이기도 하죠, 그죠? 실제로 이제 임시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조직은 이 인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이 인재는 이 조직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선발 도구면서도 인턴에서는 인턴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즉 상급자들이 여러 가지를 시켜보고 교육 훈련도 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OJT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의가 가장 일반적이죠. 강의, 그죠? 렉처. 강의 방식 중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사건 처리 연습, 사건의 대체적 윤곽을 주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범죄 현장에 대한 널브러진 어떤 자료 등을 주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범인이 누굴까를 찾아나가는 것들 중에 사건 처리 연습입니다. 감수성 훈련은 우리 조직론에서 했죠, 그죠? 이 직장 생활에 벗어나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대학 때 멤버십 트레이닝을 가서 여러 조별로 특별하게 여러분 조별에 과제를 같은 거 안 주잖아요, 그죠? 사실 그냥 가서 그냥 운동회 하고 볼 차고 그죠? 술 한잔 마시고 노는 거죠. 한번 갔다 오면 조직의 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죠. 서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만든다는 게 핵심이고요. 역할 연기는 그렇죠. 과장 또는 서비스 업종이라면 과장님의 역할을 한번 시켜보고 서비스 업종이 한번 시켜보는 거죠. 행태학적 분석 기법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산을 그리고 태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교육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모양이죠. 형태를 보여요. 그죠? 태양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것은 상당히 사람이 밝은 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거죠. 신디케이터는 분임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조별로 토론을 한다며 나눌 분자 조별로 토론을 한 다음에 각 조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10명씩 10개의 조가 발표하면 100명이니까 100명 앞에 발표하니까 이 발표한 사람들이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거죠. 사례 연구는 행정법 사례 연구하는 거 비슷한 거고, 액션 러닝은 리얼 프로블럼, 다시 뭐라고요? 현실적 문제. 조직의 전반에 걸쳐 있고요. 비전 달성과 직결되는. 그래서 서울시 노숙자 문제는 그죠? 일자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주거 등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되죠. 그럼 각각 여기서 2명씩을 뽑아서 여기 1조가 되고요. 또 이렇게 해서 2조가 되죠. 다양한 분야에 갇힌 사람들을 조를 구성해서 서로 이제 질의응답 성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죠. 자기 팀 스스로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강사가 필요 없습니다. 강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을 구성해서 스스로 질의응답 성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다음 액션러닝, 조직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 나있죠.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 일자리, 건강,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이 3가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한 명만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또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조 또 다르게 구성해서 2조 10개 조가 서로 질의응답 성찰을 해서 끝나면 마지막에 발표를 해서 가장 좋은 7조의 대안을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량입니다. 역량은 고성과자들의 행동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고성과자들의 행동. 그래서 우리가 오버스펙, 우리가 이제 흔히 토익도 좋고
뭐 쉽게 말해서 뭐 학력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스펙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직무를 배치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직무를 하러 왔냐라 하면서 퇴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적재적소 그죠? 적합한 인재를 뽑아서 적합한 일자리를 배치하면 직무에 배치하면 직무와 사람이 안 맞아서 퇴직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 직무 지금 현재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 다시 뭐라고요?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의 행동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행동이 이렇게 5개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역량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자들 중에서 이 사람의 이 역량, 즉 행동과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만약 2라고 하면 1을 뽑았으면 그 사람이 아마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이제 아까처럼 오버스펙으로 뽑아서 사람들이 퇴직하는 그런 일들은 없겠죠. 그래서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라는 것은 오버스펙에서 온스펙 그래서 적합한 인재를 뽑아서 일자리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적소 맞죠?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즉 행동을 모델링해서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인재를 뽑으면 가장 성과 중심의 행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성과자들의 행동의 특징을 역량이라고 그러고 역량 모델링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직자들의 역량을 진단을 해서 역량을 보충시켜주는 방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조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주거 문제, 건강 문제, 일자리 문제를 결국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갖춰야 될 역량을 공통 역량이라고 그러고요. 주거, 건강, 일자리는 그 사람이 하는 직무죠. 그죠? 또는 업무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기능이라고 하게 돼. 맞잖아요? 직무, 그죠? 직무, 업무, 기능. 직무, 업무, 기능. 그죠? 직무 역량, 무슨 역량? 기능 역량, 업무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거를 하는 사람 중에 과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있죠. 과장님과 계장님이라는 리더십 또는 관리 역량, 관리 계층에게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다시 조직 구성원 전체가 갖춘 역량은 공통 역량. 자기가 하는 일, 다시 뭐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 즉 직무 또는 기능, 업무와 관련된 역량을 업무 역량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의 관리 위치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관리 역량 또는 리더십 역량이라고 합니다. 자, 성과 중심, 고성과자의 행동, 성과 중심의 역량 중심의 교육 훈련을 하게 되면 자, 교육 훈련의 근거 개발, 인력 육성도 좋고요. 합리적인 평가 기준, 이제 역량은 상대적으로 관찰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적인 경력 개발이 가능하다. 인력 관리적 측면에서도 우리 선발의 기준, 보상의 기준, 역량 보유자를 식별해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직무에 대한 소유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나왔죠. 인재 육성적 측면과 인력 관리적 측면에서의 관점의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력 인사평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